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강력한 갭 다운이 있긴 했지만 이후 30분 정도만 추가 조정이 있었을 뿐 하루 종일 박스장에서 마감했으며 해외 시장 또한 유럽은 스위스 증시가 역사적 고점 갱신하고 영국 증시도 0.9% 상승한 등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하면서 변동성을 눌렀습니다. 나스닥 테크 주식이 금요일에 이어 월요일도 크게 하락했지만 전체 시장의 하락은 철저히 통제된 하루였는데요.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갭 다운 출발 후 처음 30분 동안은 외국인이 현선물 동반 매도가 강하게 나오면서 반등을 철저히 틀어 막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마구 무너져 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첫 30분 동안 선물은 5,100억, 현물은 3,900억 매도를 했지만 9시 30분 이후에는 매도 강도를 줄였고 그러자 시장은 변동성이 부러지면서 빠르게 577.5포인트까지 반등하게 됩니다. 이후 시장은 580선과 575선 사이에서 왕복 달리기를 하면서 계속 변동성을 눌렀고 심지어 오후 3시 이후 시장이 항복이 나타나면서 선물이 다시 575선으로 눌렸을 때에도 변동성은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는 해외 시장이 금요일에 나스닥 중심으로 큰 폭의 하락을 했지만 변동성은 얼마 오르지 못한 것과 같은 흐름인데요. 그래도 몇 가지 살펴볼 특이점이 있죠. 우선 외국인들이 일중 9,500억에 달하는 현물 매도 중 8천억이 삼성전자 매도였다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이 현물을 매도할 때는 규모가 다를지언정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SK하이닉스를 매도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은 삼성전자를 대량 매도하고 SK하이닉스는 600억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순매수를 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락률은 둘 다 3%대를 기록했죠. 그동안 개인들이 SK하이닉스를 매수하면서 시장을 버티게 했지만 오늘은 개인들이 현물을 무려 1조 4천억을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가 악화돼서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를 매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SK하이닉스가 밀렸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즉 시장이 연말이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간 것이다 볼 수 있죠. 선물 시장이 일중 베이시스 흐름을 보면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강도에 관계없이 옵션 매도 해지 수요에 따라서 베이시스 강세 그리고 약세를 반복하는 철저한 기술적인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지수 하락에도 매도 차익 거래를 강하게 유입시킬 정도의 베이시스 약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선물 미결제 약정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외국인들이 오후 3시까지 선물 매도를 1조 1천억치 쌓았지만 먼데이 위클리 옵션 만기일인지라 옵션 해지 수요가 사라지면서 빠르게 선물 매도를 치웠고 선물 미결제 약정은 다시 19만 계약대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아니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틀이 지났는데도 선물 미결제 약정이 채워지지 않고 19만 계약대로 내려간다? 이것은 투자자들이 올해 말까지는 굳이 무리해서 선물 시장에서 방향성 안 잡겠다는 것이죠. 옵션 시장에서는 마켓 메이커들이 상단 배리어를 620포인트에서 600포인트로 크게 내리면서 연말 랠리 가능성을 꺼버렸어요. 다만 하단 배리어는 560포인트를 550포인트로 10포인트만 내렸는데요. 이는 시장이 추가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변동성을 막 살리는 그런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 보는 것 같아요. 변동성 또한 오전장 30분 동안만 강세를 보였을 뿐 이후에는 변동성이 빠르게 빠졌고 V코스피 지수 27포인트대라면 하루 2% 정도의 움직임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 21선을 강하게 깨고 막 종가상 막 밀리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해외 시장이 이번 주 옵션 만기주를 맞이해서 변동성이 눌리는 것을 반영해서 우리 증시도 이번 주 내내 지그재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 구간에서 콜 클래스의 미결을 집중해서 늘리면서 변동성 매도를 이어갈 것 같아요.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매우 좁은 구역 내에서 흔들기가 나왔지만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눌리는 건 나와 관계가 없어 라는 흐름이었습니다. 변동성은 다시 월중 신저가 구간으로 내려왔고 12월물 변동성 선물이야 만기가 내일 모레라고 하지만 2026년 1월물 변동성 선물도 전혀 못 올라오고 있죠. 아무리 옵션 만기라고 하지만 시장을 크게 뺄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난주에 유난히 강세를 보였던 독일 증시가 홀로 빠졌지만 라인메탈이 마이너스 6.7% 하락에 비하면 전체 닥스 지수는 아주 잘 버텼다라고 볼 수 있죠. 뉴스플로우 또한 내일이 미국 논판 발표에 대해서 시장이 한템 쉬었다 이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있고 오히려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ECB 금리 결정 그리고 금요일에 있을 BOJ 금리 결정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해요. 자동차주가 하락한 것도 뭐 장 초반에 그 메르세데스 벤츠가 월중 신고가 갱신이 난 다음에 후속 매수세가 없으면서 BMW와 함께 마이너스 1.3% 그리고 마이너스 1.9% 눌린 것이지, 지난 한 주에 조금 쉬었던 스텔란티스는 0.8% 상승해서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나스닥 조정과 유럽 증시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채권 시장은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아시아 세션에서 단기물 위주로 채권이 조금 더 올라왔는데 장기물은 얼마 못 올랐어요. 그렇지만 채권 변동성 지수인 무브 인덱스는 의외로 5.86% 상승한 73.31포인트로 마감했어요. 별다른 경제지표 발표도 없었는데 채권 변동성 지수가 오른 이유는 그동안 발표를 미루었던 10월 소매 판매 지표 그리고 11월 논팜까지 굵은 경제지표 발표가 내일 몰려있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변동성이 오른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이번 FOMC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사실상 단기물에 대해서는 금리 방어를 하겠다라는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표 발표에 시장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첫 번째 자리가 되는 것도 변동성이 오른 이유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투자자들은 그동안 채권 가격이 과하게 눌렸다라는 인식도 갖고 있어서 화요일에 채권 제대로 안 밀린다? 그러면 채권이 단기 바닥을 찍고 위로 턴하면서 그동안 미루었던 월말 매수세가 한꺼번에 들어올 가능성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통화시장은 통화선물 만기에 별다른 경제지표 발표도 없고 해서 매우 조용했습니다. 특별히 코멘트할 것은 없고요. 상품 시장에서는 아시아 세션부터 골드와 실버의 강력한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전일 눌림을 대부분 만회했습니다. 하지만 상품별 종가로는 엇갈린 등락이 나왔어요. 나스닥 선물이 일중 흐름과 비슷한 궤적을 보였던 골드 선물은 아시아 세션과 유럽 세션에 걸쳐서 4,300달러까지 4,380달러까지 반등했는데 미국 세션 본장 개장 1시간 전부터 상승폭을 반납하더니 나스닥 선물 하락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4,320달러까지 밀렸어요. 그에 반해서 실버는 그래도 반등폭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근데 기름은 아예 반등다운 반등하지 못하고 유럽 세션 시작과 함께 줄창 내리기 시작해서 유럽 세션 마감 무렵에는 56.4달러라는 연중 저가에 근접해서 마감했어요. 특히 브렌트 기름이 60달러 초반까지 밀린 것을 놓고 시장에서 우크라이나 그 휴전 협상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그냥 다른 거 다 없이 올해 포지션 청산이 계속되고 있다. 롱 같은 거는 어차피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지를 수가 없으니까 롱 있는 것들 다 청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에서 꾸준한 반등이 있었고 골드나 실버 같은 지난주 금요일에 하락이 컸던 종목들이 대부분 반등하면서 미국 본장 개장에 갭 상승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출발과 함께 다우지수에 강한 매도세가 나타났는데요. 역사적 신고가 갱신했던 캐터필러가 빠르게 하락하고 애플이 강하게 눌린 등 나스닥보다는 전일 잘 버텼던 다우지수가 밀리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오늘 나스닥은 좀 선방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시간 동안 전체 지수가 밀리기 시작하는데 나스닥이 갭 상승분을 모두 되돌려주고도 고점에서 마이너스 1.3%가량 스트레이트 하락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 유럽 마감 앞두고는 나스닥은 또 V형 반등을 주면서 긴 아래꼬리를 달게 됩니다. 그리고 변동성 선물도 다시 16포인트 초반까지 내려오게 되죠. 이후 지수는 장마감까지 아주 지루한 박스를 그리면서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는데요. 전체 지수는 하락폭이 얼마 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 팡 인덱스는 금요일에 마이너스 2.7% 하락에 이어서 월요일에도 2.5% 하락하면서 테슬라를 뺀 나머지 테크 기업들이 강하게 눌렸어요. 물론 그런 것 치고는 지수의 변동성 상승도 아주 약했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이 그렇게 망가진데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옵션 만기 주고 하다 보니까 시장이 변동성을 가두려는 압력이 더 큰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개별 종목에서는 JP모건이 역사적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지난주 화요일이 급락분을 모두 되돌려주고 사실상 쇼스키즈에 가까운 항복을 받아냈는데요. 그냥 지금 시장은 기술주만 약한 거예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대변하는 로빈훗 마켓츠 그리고 가상자산 관련주인 MSTR 그 마이크로스트래테지 이것은 상당히 안 좋은 형태로 마감했는데요. 한 주의 출발에 가상자산 가격에 레벨 다운이 된다. 그러면 올 한 해 시장을 바쳤던 리테일 매수 에너지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한편 테슬라는 장 초반 2시간 동안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역사적 신고가 갱신을 시도했는데 아쉽게도 갱신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루 종일 테슬라, 메타, 엔비디아가 시장을 바치면서 전체 시장의 변동성 상승은 틀어 막았습니다. 이 재미있는 것은 JP모건이 이번에 엔비디아에 대한 리포트를 냈는데 엔비디아의 하락은 과하다. 하지만
AI 내러티브 전체가 망가질 일은 또 아니기 때문에 하방 경직을 바라보는 포지션인 엔비디아 풋옵션 매도를 추천했는데요. 시장을 매우 부정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리먼 사태 시절에 AA 등급 채권이 CDS를 팔라라는 거나 다름없는 얘기죠. 그러나 이건 좀 오버고요. 그냥 연말에 차익 실현성 매도가 나오고 있는 과정이라 보고 콜레이쇼 정도로 델타는 숏으로 맞추되 하방은 좀 닫아놓는 그런 포지션이 낫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무슨 워런 버핏도 아니고 아무리 대장주라고 하지만 풋 매도는 좀 부담스럽죠. 시장이 만기주의다 보니까 오전장의 시세 흐름에서 이익을 내지 못하면 장중 매매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 주 화요일에 논팜을 시작으로 수요일에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죠. 논팜이 완전 골디락스급으로 나와줘야 될 텐데 만약에 아주 약하게 나왔다? 그러면 고용 망가졌다고 채권 가격에 칠 수 있겠죠. 하지만 경기 불안으로 다우지수가 배디스 배드로 밀리지 않을까 싶어요. 반대로 고용이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 뭐야? 고용 강하잖아 하면서 채권 강하게 풀어지고 주가는 또 나스닥 중심으로는 하락할 것 같아요. 왜? 금리 오를 텐데 그럼 돈 땡겨서 캐펙스 늘리는 거 가능하겠어? 라는 흐름이 나올 것 같은 거죠. 연말이 지금 투자 심리가 약해져 있는 것을 옵션 만기주의 변동성 매도자들이 틀어막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변동성 매도가 과하게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한 번쯤 시장을 흔들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나스닥보다는 다우지수의 흐름을 좀 보고자 합니다. 논판 발표 후 다우지수가 눌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시장은 레벨 다운 시도를 할 것으로 봅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 시장 초반에는 반등이 나왔지만 미국 증시가 나스닥 중심으로 늘림이 나왔기 때문에 도루묵이 나왔죠. 그래서 전체 시장 자체는 하락한 것은 아니지만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마이크론, 브로드컴, 오라클 같은 이 AI 관련 내러티브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하락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팡 지수는 이틀 연속 장대 음봉이 나왔죠. 그러면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시가가 아무리 선물 572선 야간 선물 근처에서 출발한다 하더라도 바로 반등하기보다는 새로운 바닥을 찾으러 21선 혹은 그 이하로도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월요일 시장과 흐름과 마찬가지로 21선을 깬다 하더라도 강한 언더슈팅 확 나오고 이런 것은 가능성이 낮고 저점이 확인된다 그러면 변동성 매도도 빠르게 들어오면서 W 반등을 하거나 아니면 나이키 그 수시 로고 형태로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1차 지지 자리는 562선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중요 가격 마디에서 지지를 받기보다는 대만 증시가 지금 연속 하락할 경우에 우리 증시가 잘 버틸지를 좀 확인할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TSMC ADR이 지난주 역사적 고점 만든 뒤 지금 4일 연속 빠르게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종가 기준으로 21선과 61선을 모두 깼어요. 이렇게 되면 대만 증시가 열리는 한국 시간 오전 10시 이후 시장이 어느 정도는 언더슈팅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 증시도 이 구간을 견딜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죠. 그래서 10시 30분 이전에는 롱은 안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어한 사이에 조정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여전히 망가지는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제가 작년 10월에 주식이 너무너무 싸서 이건 담지 않을 수 없는 수준이다 라고 하면서 주식을 매주 꾸준히 사들어간 것을 좀 기억하실 것 같아요. 올해 이들 주식 성과를 보면 이것도 엄청난 양극화를 보이고 있어요. 저는 코스피 200 종목으로 한 60%를 채우고 코스닥으로 40%를 채웠는데 코스피 바스켓 보니까 60% 이익이 넘게 이익이 났죠. 그런데 코스닥 바스켓은 어처구니 없게도 10% 후반이에요, 이익이. 제가 무슨 초고베타 종목을 하거나 적극적 트레이딩 안 하고 그냥 바스켓 만들어서 뭉갠 다음에 옵션 해지만 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익이 났다 나쁘진 않지만 제가 올해 10월과 11월에서 옵션에서 많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해지를 멈췄죠. 그래서 한 해의 성과를 보면 많이 아쉬움이 있어요. 가장 큰 아쉬움은 여전히 어마어마하게 싸 보이는 이 코스닥 바스켓이 과연 내년에는 성과를 낼 수 있을까예요. 여하튼 시장은 아직 망가지는 건 아니다라고 보고요. 단지 인공지능 관련 내러티브가 조금 더 차익 실현을 맞는 구간이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올해 그 핵심 중에 하나가 그 SPX와 SPW, 그러니까 동일 가중 지수와의 다이버전스였는데 어제 시장이 추가 하락한 것처럼 그렇게 많이 하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SPW 인덱스는 장 초반 역사적 신고가 갱신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12호의 그 SPX 디스퍼전 인덱스라고 있는데 이것은 빠르게 내려와서 10월 이후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래 시장이 밀릴 거랐으면 원래 10월에 밀렸어야 돼요.
그런데 리테일이 매수가 하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10월과 11월에 마지막 불꽃을 태웠죠. 근데 이제 12월에는 남은 이익이라도 확실히 고정시키고자 빠르게 포지션 언와인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전체 시장이 무너지는 상황은 아니지만 리테일이 만약에 더 이상 진로되지 못한다? 그러면 시장은 변동성이 눌리더라도 조심스럽게 레벨 다운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해외 시장은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에 대비하되 공격적인 하락보다는 시장이 조금씩 내려가면서 단기 평과 장기 평이 수렴 과정이 이어진다 라고 보고 콜 레이쇼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시황이 스크립트를 한국 시장 개장 전에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이렇게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면 한국 시장 개장 전에 영상이 안 올라오더라도 스크립트를 받아볼 수 있어요. 많은 가입 바라고요.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